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경우는 표본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표본이 크다 작다의 기준은 강령 몇 개라겠어요? 예, 30개. 30개가 넘으면 크다. 30개 미만 29개까지는 작다. 저거 통계학을 배운 사람은 표본이 크다 작다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크다 작다의 기준. 내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은 자네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 표본은 몇 개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 몇 번을 기준으로? 30개. 네. 30개. 응? 강지수가 고맙지? 응? 강지수가 고맙지? 네. 그러면 안 돼? 네. 네. 저거 통계학 배운 사람이 표본이 크다 작다의 기준은 몇 개다? 30개. 합창 시작 몇 개? 30개. 몇 개? 30개. 몇 개? 30개. 이렇게 해도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한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는 뮤1 마이너스 뮤2는 x1 바 마이너스 x2 바에다가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데 g의 2분의 알파 다가 이렇게 이 공식을 넣어서 하면 되고요. 만약 이제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는 대표본인 경우는 그냥 30개 이상인 경우는 G통계라는 걸 써요. 소표본인 경우는 무슨 통계를 써요? T통계라는 걸 씁니다. 통계를 써요. 그래서 여기 대표본인 경우는 요 시그마 표준 편차 대신에 요 S로 바뀌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부터 합니다. 교과 몇 페이지입니까? 교과서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요 식이 지금 128페이지에 6-12식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예제 5번. 예제 5번 합창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한다 소리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와 운동을 안 하는 경우. 상식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살이 빠지겠어요? 안 하는 경우가 살이 빠지겠어요? 네, 다이어트를 하면 몸무게는 빠지는데 다이어트를 운동하고 병행하면 살이 평균적으로 더 빠진다. 여기는 좀 덜 빠지고 그렇죠. 네. 다이어트를 왜 하죠?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생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 있게 생활하고. 몸무게는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늘어요. 나도 옛날에 여러분들 만날 때는 몇 킬로? 70킬로가 안 됐어요. 결혼하니까 몇 킬로 올라갔어요? 10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이와 비례해서 몸무게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뚱뚱하면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네, 대책이 없다. 그래서 표본이 몇 몇입니까? 30. N1은 몇 개예요? 35. N2도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 넣으면 되죠. 그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뮤1 마이너스 뮤2는 여기 8.4 마이너스 7.1 8.4 마이너스 7.1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95%면은 1.96이 돼요. 루트 35의 1.2의 제곱 다시 35의 1.4의 제곱이 됩니다. 이쪽도 8.4 마이너스 7.1 플러스 1.96 루트 35의 1.2의 제곱 35의 1.4의 제곱. 이거 정리하는 것은 안에 든다겠어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걸 정리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뮤1 마이너스 뮤2 이것이 0.6
0.69kg부터 시작해서 1.91이 나왔어요. 요 말은 무슨 말일까?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에서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를 빼서 전체 100명 중에서 95명은 0.69부터 1.91만큼이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에서 병행하지 않는 경우를 뺀 값이 0.69에서 1.91까지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하여튼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몸무게가 더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95%가 요 안에 범위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뮤1 마이너스 뮤2에 0을 포함하게 되면 0값을 포함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 값이 플러스가 나와서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을 포함하면 사실은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와 병행하지 않는 경우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려고 하면 김영삼 대통령 말대로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야 돼요. 왜? 표준 편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차이는 거 가지고 차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요 0을 포함하게 되면 차이가 없는 것이고 이것처럼 100명 중에 95명이 0.69에서 1.91만큼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병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걸 본다. 내가 지금 한 이야기가 나중에 가설 검증하고 연관이 됩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설 검증할 때 또 할 테니까 뭐.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어느 전기 회사에서는 신소재 필라멘트라는 거 알죠? 예, 전구 이렇게 보면은 그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하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죠? 필라멘트가 우리가 못 만들죠, 우리나라가요. 예, 그건 뭐 특허가 나와 있어서 우리는 갖다 써야 돼요. 필라멘트로 생산된 백열 등이 기존의 백열 등에 비해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지 검사를 한다. 신소재 백열 등의 40개, 기존 백열 등의 38개를 표본 추출해서 수명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신소재 백열 등은 평균이 742시간, 기존 백열 등은 667시간, 표준 편차는 125, 138. 두 제품의 평균 수명 차이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누가 나와서 할까요? 나와서 한번 해볼 사람. 뭐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누구 시킬 것도 없이 내가 지명을 하겠어요. 지명. 뭐 지명을 당하다. 응? 대통령에 뭘 지명을 당하다. 노미네이트 한다고. 노미네이트. 그렇죠? 예. 오늘이 날짜가 며칠입니까? 24일인가요? 24번. 24번 누군가? 전화가 나가서 한번 써봐. 뭐 우리 국민 전체에 저기 하는 거니까 못하면 뭐 하는 거죠? 빨리 나와 써보세요. 24번 빨리 나와 써보세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렇죠? 뮤1 마이너스 뮤2의 범위는 거기 신소재에서 백열 등 뺀 거 해가지고 쭉 쓰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95%니까 얼마예요? 집값은 1.96 쓰면 돼요. 네, 빨리 써보세요. 네, 다른 사람들도 한번 해보세요. 책에다가. 네. 130페이지 우리가 이제 두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또는 분산을 모르고 있는 경우 중에서 표본이 작은 경우, 소표본인 경우입니다. 이 소표본인 경우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요 SP라고 하는 게 공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분의 N1 마이너스 1의 S1 제곱, N2 마이너스 1의 S2의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SP를 구해가지고 SP가 여기에 들어가고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차이가 없고요. 표본이 작으니까 어때요? T통계량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T통계량의 자유도는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돼요. 뭐 공식 중에서는 비교적 제일 뭐 복잡한 공식인데 한두 문제 풀면 금방 눈에
기회 읽으니까 어렵지 않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갑니다.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어느 대학 경영학과 2학년 학생 17명과 3학년 학생 13명을 표본 추출해서 지난 학기 평점을 조사해 본 결과 2학년은 2.54, 3학년은 2.68, 표준 편차는 0.42, 0.38이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공식에다 넣어서 풀면 지금 전체가 몇 명입니까? 17명 더하기 13명 마이너스 2, 17명 마이너스 1에다가 0.42의 제곱 플러스 13 마이너스 1에 얼마예요? 0.38의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 얼마 나왔어요? 0.403. 다시 이제 이 공식에 넣어요. 0.403에다가 루트 17분의 1 더하기 13분의 1을 하면 요거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예요? 0.14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넣으면 되죠. 그래서 넣으면 뮤1 마이너스 뮤2 이 범위는 첫 번째 얼마예요? 2.54 마이너스 2.68 마이너스 지금 분포가 95% 실내 구간이니까 교과서 323페이지로 가서 2분의 알파 여기에 17 더하기 13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95%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025 또는 0.975가 되는 위가 0.97 밑에 0.05 되는 그래서 이 얼마예요? 28이죠. 그래서 우리가 323페이지에 자유도가 28인 경우에 쭉 가서 0.975, 0.06 값이 얼마입니까? 2.048 동그라미 쳐보세요 빨리. 백통음 교과서 323페이지 펴라겠다. 교과서 323페이지로 가서 자유도가 28로 가서 0.975, 0.02하고 마주치는 전형하다 2점 지수야 몇 페이지 보고 있냐? 323페이지 동그라미 쳤습니까? 동그라미 쳤어요 안 쳤어요? 네, 2.048 쳤어 동그라미? 네, 2.048 그래서 2.048 붙이고 아까 여기서 구한 0.148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2.54 마이너스 2.68 플러스 2.048 곱하기 0.148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나왔어요? 이 값이 뮤1 마이너스 뮤2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0.44에서 0.16을 해요. 지금 2학년에서 3학년을 빼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고 플러스 값이죠. 이와 같이 이 안에 0을 포함했다는 이야기는 2학년 성적과 3학년 성적은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교과서 133페이지 문제 6번. 문제 6번. 지금 강남구, 강동구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옆으로 3000% 빠졌어요. 강남은 대한민국의 뭐의 상징이다? 하여튼 뭐의 상징이다. 뭐의 상징이다. 그래서 강남구 사람 몇 명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0명입니까? 10명. 강남구 사람 10명. 강동구 사람 15명을 조사해서 그래서 시간이 걸리니까 강남구 사람을 X1이라고 하면 X1 바가 이렇게 암산으로 딱 해보니까 내가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왔어요? 83.8 나왔어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 암산으로 딱 눈으로 계산하면 되죠? 7.15가 돼요. N1은 열이고요. 강동구 사람들 쭉 도에서 평균 내면 김상 얼마야? 이런 게 평균이 안 되나 이게? 나는 되는데
그래서 김상은 나를 쫓으려고 하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이제 첫 번째 해야 되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뭘 계산해야 돼요? SP를 계산해야 돼요. SP 공식 다시 한번 씁니다. 뭡니까?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 N1 마이너스 1의 S1의 제곱 플러스 N2 마이너스 1의 S2의 제곱. 아주 재밌다. 그렇죠? 재밌어요. 넣으면 됩니다. 얼마야? 10 더하기 15 마이너스 2 10에서 하나를 빼고 첫 번째 7.15의 제곱 플러스 15의 마이너스 1 4.27의 제곱.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계산하는 게 가장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 걸리는 시간 아껴주려고 내가 써준다. 이런 거 안 써주면은 이거 문제 가지고 30분 동안 붙잡고 있어요. 예, 그걸 알아보는 시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내가 써준다. 그냥 본인이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안 모르는 사람 없겠죠. 예, 똑똑한 건양대학교 학생이니까 다 알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경영, 글로벌리제이션, 발이 큰 거예요. 넓은 겁니다. 글로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5.58이래요. 아까 우리가 S의 x1바 마이너스 x2바 이거는 SP의 루트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다. 넣으면 얼마예요? 5.58 루트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이거 계산하면 얼마다? 2.28이다. 그래서 μ1 마이너스 μ2는 어떻다? 여기 쓰는 거예요. 83.8 마이너스 89.07 마이너스 T분포 한다. T분포 T의 2분의 알파에 10 더하기 15 마이너스 2니까 지금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95%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99%면 알파니까 0.005 그럼 0.995 이거 봐야 돼요. 323페이지로 가서 얼마 봐야 돼요? 23 자유도가 23이고 0.005 이거 보세요.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예? 0.005에다가 23 얼마예요? 323페이지 자유도가 23으로 가서 이놈하고 마주치는 거 얼마예요? 빨리 가라. 빨리 얼마예요? 2.807 그래서 2.807 곱하기 얼마입니까? 아까 구한 거 2.28 그렇죠? 예, 83.8 마이너스 89.07 플러스 예, 얼마? 2.807 곱하기 2.28 답이 나왔다. 끝났다. 두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실리구한 추정. 두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실리구한 추정입니다. 교과서 134페이지 보면은 P1 마이너스 P2에 대한 실리구한 차이는 P1바 마이너스 P2바에다가 G의 2분의 알파 루트 N1의 P1바 마이너스 P1바 플러스 N2의 P2바 1 마이너스 P2바 P1바 마이너스 P2바 플러스 G의 2분의 알파 루트 N1의 P1바 1 마이너스 P1바 플러스 N2의 P2의 1 마이너스 P2바. 그래서 예제 7번 합니다. 우리나라 남성 550명, 여성 3,575명 중에
367명 남자 P1 반은 남자가 550명 분에 결혼한 사람이 367명이니까 0.67 나왔고 여자 575명 중에 얼마예요? 353명이 결혼했으니까 0.6이 나왔다. 그럼 다 풀었다. 다 풀었다. 는다. P1 P2는 얼마예요? 0.67 0.61. 지통계량 지금 얼마입니까? 90%니까 얼마예요? 1.64가 되는 거예요. 루트 550명 분의 0.67 1-0.67 플러스 얼마예요? 575명 분의 0.61 1-0.61 하면 됩니다. 다시 0.67 0.61 이렇게 하고 플러스 1.64 루트 550명 분의 0.67 1-0.67 플러스 575에 0.61 1-0.61 팔 아프다. 끝났어요. 이렇게 쓰면 된다. 문제 7번 생산공정 A에서 400개 중에서 28개 P1바 400개 중에 몇 개? 28개. P2는 얼마예요? P2는 300개 중에 얼마예요? 15개. 300개 중에 15개는 암산이 D지 얼마예요? 0.059. 400개 중에 28개도 암산이 D죠? 0.07 나와요. 통계학 가르치려면 암산 실력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 대학에 가면요. 나이가 50살 넘은 사람 통계학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나같이 40대만 가르친다. 이해 가죠? 네. 학생들보다 암산 실력이 떨어지면 통계학을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걸 과목 가르쳐요. 저는 아직 30대, 40대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0.07 마이너스 0. 얼마예요? 0.5. 그렇죠. 95%면 어떻게 됩니까? 1.96이 돼요. 루트 400분의 0.07 1-0.07 그렇죠? 플러스 300분의 0.61 1-0.61 하면 됩니다. 여기 0.07 마이너스 0.05 플러스 1.96 루트 이놈 똑같다. 팔 안 아프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135페이지 문제 7번까지 완벽하게 했다. 모르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왜? 뭐가 나와요? 내가 쓰다가 잘못 썼나 봐요. 얼마 쓰세요? 여기 얼마예요? 0.05. 아까 걸 왔다 갔다 했어요. 아까 여기가 0.05니까 이렇게 0.5. 6-6 표본 크기 결정.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마지막 이벤트. 우리가 표본을 조사하는데 몇 개 정도 조사해야 되느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 우리가 저 앞에서 어떤 걸 공부한 적이 있냐면 이런 걸 공부했어요. 뮤를 추정하려고 하면 표본 평균 x 바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에 루트 n의 6호 x 바 플러스 g의 2분의 알파에 루트 n에 이런 걸 공식 있어요. 그러니까 모 평균을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면 표본 평균에다가 일정한 거 빼고 더하면 된다. 결국은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5차항이에요. 그래서 5차항 에러 텀은 g의 2분의 알파의 루트 n 위에 이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게 표본의 수니까 양쪽에다가 제곱을 하면 2의 제곱은 g의 2분의 알파의 제곱이면 이게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이 이거하고 이렇게 바꾸면 NU는 2의 G의 2분의 알파 이거 전체를 제곱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 평균 쪽에서 표본의 수는 이 공식을 가지고 한다. 몇 페이지입니까? 교과서 136페이지 6-23식입니다.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경우는 이용하면 되고, 만약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계략적인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서 5로 나누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 편차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정규분포인 경우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많이 커봐야 5배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137페이지 예제 몇 번입니까? 예제 8번을 풉니다. 합창 시작. 그래서 열심히 읽어보니까 정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표준 편차는 10이고 95%로 한다는 얘기고 에러는 2.5다. 그래서 요 공식에 넣으면 NU는 2.5의 전체 제곱 95%가 1.96이라는 값이다. 요거 제곱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0을 제곱하면 된다. 2.5 제곱하면 6.25고 1.96 제곱하면은 4가 좀 못되고 10에 제곱하면은 100이 되니까 암산으로 딱딱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61.5가 나왔다. 이 정도 암산을 해야 된다. 61.5가 되면 표본의 수는 62개를 해야 돼요? 61개를 해야 돼요? 예? 62개. 왜 62개를 해야 돼요? 책에 62라고 써있죠? 예,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61.4가 나오면 김상 몇 개를 해야 돼? 61.5니까 60이라고 했다고 하면 61.4가 나오면 61로 해야 돼, 61로 해야 돼요? 네, 62. 아, 그래서 김상은 똑똑하다. 그래서 과대표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라운드업라는 게 우리가 영어로 반올림한다는 뜻인데 반올림하는 개념이 아니고 무조건 이것은 올리는 개념이다. 올려야 된다. 왜? 이것을 확보하려고 하면, 이런 걸 확보하려고 하면 표본의 수가 하나 올라가야지 내리는 건 안 된다. 문제 8번. 앞의 예제 8번에서 표준 편차를 모르고 하루 생산량의 최대치가 100톤, 시소치가 45톤으로 달성된 경험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걸 가르쳐 줬는데 문제 8번에서는 안 가르쳐 주고 하겠어요. 근데 최대값이 얼마나 돼요? 100, 최소값이 45, 요거는 따라와요. 그러면은 11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풀 때 10 대신에 11을 넣으면 바로 문제 8번 답이다. 통계학 이렇게 재밌을 수가 아무것도 아니다.